운동을 이렇게 하면 살이 잘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는 아예 심박수를 맞춰서 오히려 안 힘들게 해야지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운동 프로그램 따르는 사람들은 식단을 좀 상대적으로 안 해도 살이 잘 빠지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제가 맨날 식단, 수면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오늘은 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엄청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운동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력 운동 아니면 뭐 필라테스, 러닝, 대표적으로 운동 종목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은 있지만 진짜 살이 효율적으로 빠지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데에는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가장 효율이 높은 다이어트 운동법을 구성할 수 있는지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수도 없이 했죠. 실제로 미토콘드리아가 체지방을 태우는 유일한 기관이고 미토콘드리아가 성능이 좋고 양이 많을수록 살을 빼주는 주체가 많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찌고 잘 빠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식단, 수면뿐만 아니라 운동도 이 미토콘드리아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누구나 인간이라면 30대 이후부터는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매년 미토콘드리아 수가 1%씩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매년 1%씩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더 사라지지 않게 막는 것뿐 아니라 아예 미토콘드리아를 늘려버리고 더 많은 체지방을 태우도록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양이 더 많아지려면 우리 몸에 있는 특정 단백질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PGC1알파라는 단백질이에요. 얘가 활성화가 돼야 미토콘드리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수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PGC1알파를 활성화시키는 게 뭐냐? 바로 운동이에요. 우리 몸은 원래 약간의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더 강해지게 설계가 돼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 힘든 상황을 일부러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냉수 샤워 많이 하죠. 찬물을 끼얹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나한테 힘든 자극을 주면 자극에서 약간의 데미지를 입고 우리 몸은 그걸 회복시킬 때 이 데미지보다 조금 더 회복을 시켜요. 초과 회복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더 건강해지는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거를 호르메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간의 스트레스를 줘서 더 건강해지는 그런 방식을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 몸에서 AMPK라는 게 나와요. 체지방을 분해시키고 간헐적 단식할 때 자가포식, 오토파시라고 하죠. 망가진 세포를 새 걸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AMPK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데 AMPK가 나올 때 PGC1알파도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 PGC1알파 그리고 AMPK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계획을 짜야 된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활성산소 얘기를 많이 했죠.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 세포,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100이라는 산소를 에너지 만드는 데 쓰면 한 5만큼은 매연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매연, 즉 활성산소가 다른 세포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얘네는 특히 이제 과식을 하거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몸의 외부 스트레스 중 하나인 운동을 할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운동을 해서 PGC1알파로 미토콘드리아를 늘려봤자 활성산소 나와서 얘 다 망가뜨리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활성산소는 오히려 우리 세포를 강하게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호르메시스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운동을 해서 건강한 자극을 통해서 나오는 활성산소 덕분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산소로부터 지켜내는 이 항산화 기능이 좋아집니다. 제가 저번에 활성산소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강조를 많이 했지만 나쁜 걸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줄이되 운동은 일부러 활성산소를 만들어도 될 만큼 우리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고 좋아지느냐?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엄청 열심히 막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해야 그 정도 해야 살이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노력이 전부다 라고 보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지 않고 약간 강도가 낮은데 가장 효율적으로 살이 빠지는 스윗 스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찾아야 돼요.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여러분 최대 심박수의 6에서 7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강도로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존 1, 2, 3가 있는데 존 2가 여기에 해당을 해요. 이 존 2에 해당하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살이 제일 잘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헬스장 끊고 거기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이제 같이 해야지 살이 잘 빠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활성화되고 근육이 늘고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체지방을 태우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을 두 개를 써요. 하나는 이제 탄수화물 같은 당, 하나는 지방. 이 지방에는 먹는 지방도 있고 체지방도 있겠죠. 당을 에너지로 쓸 때랑 지방을 에너지로 쓸 때랑 세포가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근력 운동처럼 순간적으로 빡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당을 에너지로 많이 쓰는데 이때는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시간이 짧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안 쓰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순간적으로 빡 하는 게 아니라 조깅하듯이 약간의 중강도 고강도로 운동을 할 때는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만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방을 씁니다. 왜냐, 지방을 에너지로 태울 때는 산소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순간적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그런 유산소 운동에서 살이 훨씬 잘 빠집니다.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무거운 거를 벤치프레스로 한 10개를 든다고 하면은 빡 할 때 10번을 든다고 쳐요. 그러면은 실제로 운동하는 시간이 한 20초 될라나? 그렇게 길지 않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 세트를 하는 데는 한 1분 이상 소요가 되겠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간은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에너지로 쓸 수밖에 없고, 근데 반면에 유산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죠. 이때는 지방을 훨씬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유산소도 강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 중에서도 존2, 최대 심박수의 6에서 70%에 해당하는 그 강도로 한 3-40분 정도 할 때, 그때 살이 제일 잘 빠진다. 그러면 이 최대 심박수의 6에서 70%가 뭐냐? 어떻게 아느냐? 그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스마트워치 혹시 차고 계신가요? 요즘에 뭐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뭐 갤럭시 핏 되게 많잖아요. 필수적으로 다 심박수 측정 기능이 들어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해당되는 최대 심박수가 다릅니다.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최대 심박수를 220이라고 치고 마이너스 자기 나이를 하면 그게 바로 최대 심박수예요. 저로 치면 220 빼기 30이니까 30을 하면 190이 나오겠죠. 그럼 190 곱하기 70%라고 하면 133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 바로 존2 운동인 거예요.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운동하면서 말은 좀 헐떡이면서 할 수 있는데 노래는 절대 못 부르는 정도, 약간 빠른 조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존2 운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지방을 에너지로 태울 수 있는 강도이면서 너무 힘들지 않아서 30-40분 이상 지속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PGC1 알파가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존2 운동을 한 사람들은 다른 운동을 한 사람에 비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 그 3-40분 동안도 살이 잘 빠지지만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니까 살이 안 찌는 체질로 좀 가는 거겠죠. 실제로 연구에서 6주 동안 주 4회 존2 운동을 했더니 골격근, 즉 우리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55% 정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 때 꼭 거쳐가는 물질 시트르산이라는 게 있는데 시트르산 합성 효소의 활성도도 한 44%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존2 유산소만 하라, 이건 또 아니에요. 존2만큼 좋은 운동도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 히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의 약자가 HIIT인데 이걸 히트라고 해요. 얘는 인터벌, 그러니까 간격을 두고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뜻인데 30초 동안은 완전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3에서 60초 동안은 되게 저강도 운동을 하는, 이거를 이제 사이클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 히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30초 동안 전력 진출을 한 다음에 1분 동안은 되게 서서히 조깅하듯이 4번에서 8번 정도의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는 총 시간이 10분 내외로 되게 짧아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이 히트 트레이닝도 PGC 알파라는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만드는 단백질 활성도를 엄청나게 높여주고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젊은 성인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49%가 늘어났다고 하고 노인들은 69%가 늘어났다고 해요.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살은 빨리 빼야 되고 다이어트 체질은 좀 좋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히트 운동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미토콘드리아의 양을 늘리는, 수를 늘리는 운동이고 미토콘드리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물론 유산소도 질이 좋아지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질에 초점을 맞추자면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아까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다이어트에 좋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지방을 에너지로 주로 쓰고 미토콘드리아 양을 늘린다는 측면이고 미토콘드리아 하나의 질을 좋게 만드는 데는 근력 운동도
운동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옛날에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잖아요.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건 근육 세포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요만큼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100개가 있다고 치면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고정돼 있고 얘가 양이 이만큼 늘어나면 밀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희석된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토콘드리아 하나하나의 기능은 좋아진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팔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 이두박근의 근육이 전부 다 쓰이는 게 아니에요. 특정 강도에 따라서 근섬유 중에 활성화되는 애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때 유산소보다 상대적으로 힘을 더 많이 쓰는 강도로 근력 운동을 하면 그때 새롭게 활성화되는 근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근섬유가 그 안 쓰이는 다른 근섬유들한테 미토콘드리아 DNA를 공급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활성화되는 근육이 안 쓰이는 근육한테 미토콘드리아 공급하니까 안 쓰이던 애들은 원래 미토콘드리아 질이 별로 안 좋았을 거잖아요. 젊은 피가 수혈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전체 근육이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질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강도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완전 진짜 최대 무게 한 3번 정도밖에 못 드는 그런 강도도 따로 있을 거고, 한 10번 들 수 있는 무게로 하는 것도 또 다른 근섬유를 동원할 거고, 15번 이상 쓸 수 있는 무게로 하는 것도 또 다른 근섬유를 동원하겠죠. 그래서 얘네를 골고루 해줘야 근육 전체의 미토콘드리아가 젊은 피가 수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근력 운동만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양 자체가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양한 근력 운동과 존투 유산소 운동, 그리고 히트 운동,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효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가 구성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5단계를 그냥 따라만 하면은 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존투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심박수를 최대치의 6에서 70%를 유지한다. 220 빼기 30 하면 190에 70%, 133 정도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한다. 근데 얼마나 많이 하느냐? 주에 3, 4번 정도. 그리고 한 번 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합니다. 이게 체지방을 가장 많이 쓰고 미토콘드리아 양을 제일 많이 늘려주는 운동이에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 뭐 걷기, 조깅, 러닝머신, 사이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심박수를 70%로 유지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면 다 괜찮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계속 측정할 수 없는 수영이나 뭐 이런 건 좀 어렵겠죠? 편하게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이나 사이클 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직관적으로 기준을 드리면,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못 부를 수 있는 정도다. 두 번째는 히트 운동을 추가하는 겁니다. 얘는 주에 한두 번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래 하면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최대한 20분 안쪽으로 끊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30초 전력 질주를 하고 60에서 90초 정도 설렁설렁 뛰어요. 숨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저강도로 뜁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이클에 1분 30초 정도가 되겠죠. 90초라고 치고, 얘를 4번 정도 반복하면 360초니까 6분, 8번 정도 반복하면 720초니까 12분. 이렇게 해도 아마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12분밖에 소요가 안 돼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 전체를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에서는 존투 유산소 3, 4회에 이제 존투에 적응이 되면 히트 훈련을 1, 2회를 추가하라. 일주일에 5일 정도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에 3일 정도 다양한 근육을 쓰는 근력 운동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두 운동, 팔 운동만 하면 주로 쓰는 운동이 이 이두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러면 가슴 운동, 어깨 운동, 삼두 운동이 같이 되죠. 양이 늘어나요. 스쿼트를 한다. 사람들이 하체만 생각하지만 앞에 허벅지, 뒤에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발목, 그리고 코어를 잡기 위한 상체 전신, 그리고 무게가 높다면 등 근육까지 엄청나게 활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근육을 동원하는 근력 운동을 주 3회 정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로 해봤자 8회에서 12회 정도밖에 못 드는 무게로 설정을 하시고, 얘를 한 종목당 3세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을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봤자 하루에 10세트에서 12세트? 그 정도로 이제 근력 운동이 끝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을 그렇게 해서 30분 안에 끝내는 편이에요. 4단계는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근육이나 세포가 손상이 됐을 테니까 얘를 회복시키기 위한 영양과 수면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이라는 거는 운동을 통해서 약간 손상이 되면 얘를 초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근육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초과 회복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넣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겠죠.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의 질문이 되게 많은데, 트레이너분들처럼 근육량이 많거나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체중 곱하기 2배도 먹어요. 이거 엄청 많은 양이에요. 먹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일반인들은 근육량이 그보다 적으니까 필요한 단백질 요구량도 적기 때문이겠죠. 일반인들은 체중 곱하기 1에서 1.5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손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 손상도 사실은 염증입니다. 좋은 염증. 그래서 이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오메가3가 풍부한 것들 식품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베리베린인 알파리포산 이런 애들 같이 먹으면 되게 좋죠. 우리가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유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포가 에너지 만드는 데 필요한 CoQ10,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SOD 효소,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이런 항산화제를 같이 먹어주면 회복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저번에 얘기했던 영데이즈, 얘가 이제 SOD 효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1차적으로 다 처리해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설명했었죠. 영데이즈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단계는 회복까지 다 한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체중, 그리고 인바디가 있다면 체지방률, 그날 내가 운동과 식단을 했을 때 느껴지는 몸의 에너지 수준. 이전에는 60kg밖에 못 들었는데 70kg를 들게 됐다. 근력과 유산소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게 좋아요. 한 달 동안 했다. 한 달 동안의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식단했을 때 내가 컨디션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이게 내 몸에 맞겠구나. 혹은 2주 동안 이루 무게를 했으니까 3주 차에는 조금 올려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운동이나 다이어트 할 때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에 적응이 된다면 4주 간격으로 운동 시간이나 강도를 10%씩 올려가면 돼요. 점진적 과부하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몸에 주어지는 자극, 스트레스가 조금씩 늘어나는 만큼 우리 몸도 같이 성장을 해갑니다. 근력을 한 가지 강도로 계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가야지 거기에 맞춰서 미토콘드리아도 늘어나고 근육량도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드렸는데, 아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상되는 질문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효과,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증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 처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에너지 레벨이 좀 높아졌다고 느끼게 되고 운동 능력과 회복되는 속도도 더 좋아져요. 2주 정도 지나면. 근데 만약에 내가 식단을 제대로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있다, 그러면 한 3에서 4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체중 변화도 보일 겁니다. 물론 식단을 하면 아마 1주차부터 바로 체중이 감소될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 생합성 과정은 운동 시작하자마자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몸에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토제닉 저탄수 식단과 오늘 말씀드린 운동 프로그램 궁합이 잘 맞느냐, 얘네가 조합이 좋으냐,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은데, 둘 간의 시너지는 아주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운동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방을 에너지로 많이 태우는 운동이고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운동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키토제닉, 저탄수,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은 체지방을 주 연료로 쓰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아주 시너지가 잘 맞고, 키토를 하는 사람은 존투 운동을 훨씬 더 잘합니다. 실제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뀐 상태에서 지방을 태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겠죠.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로 오토파지라고 해서 세포를 새로 재생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같이 새로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운동을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또 세 번째는 나이가 많은데 중년 이후에도 이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65세에서 80세에 해당하는 노인분들도 존투랑 히트 운동 이후에 미토콘드리아 만드는 능력이 69%나 늘었다는 연구가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줄어들고 손상됐다는 건데, 이런 사람일수록 올라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살 빼는데 최적화된, 그리고 살 안 찌는 체질이 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양도 조금 많고 생소한 내용도 있으실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오늘 영상을 좀 여러 번 돌려보면서 나한테 맞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엑셀 켜가지고 표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월요일은 무슨 운동, 화요일 무슨 운동,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보면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직접 따라 하다 보면 실천도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되면서 실제로 건강해지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되면 제가 뜯어 말려도 열심히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